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송대, 충북 가면 송대 있어요. 송대.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 성탑 옆에 있어서 우리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송대인데, 자, 이게 송대는 원기 26년 1941년에 가을쯤에 대종사의 휴양을 위해서 목수가 설계해서 지은 건물이래요. 이게. 그 당시 그곳에 뭐 풀, 나무, 이게 우거져서 야산이죠. 지금도 야산인데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 첫째, 터닦기 하잖아요. 터닦기 한다는 것은 이렇게 경사진 데를 이렇게 깎는 거죠.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옛날에 이제 털을 닦으면 밑에 이렇게 다진다고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두들긴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데, 제가 요즘에 여기 배산을 다녀보면은 사람이 발로 막 다니면 돌덩이 같이 단단해진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진다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단단하게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암자처럼 암자처럼, 그러니까 나름 암자 같죠, 약간 암자 형태예요. 그래서 암자 형식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걸 직접 감형하셨어요. 감형, 공동 추력. 그러니까 이를 보고 공동 추력해서 다 나와서 같이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한 5시 이후에는 당신 보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와서 함께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전무 출신으로서 살았습니다. 이게, 문산 김정용 교무님, 옛날에 원광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이 대종사님 말년 제자죠. 대종사님 이제 후반부 제자인데, 대종사님 당대 때 글들을 좀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당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여기 보면 79쪽에 전무 출신으로 살으셨죠. 문사님이 전무 출신으로 출가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전무 출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진짜 전무 출신으로 살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 여기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중앙총부 대종사 성탑 옆두 송대는 지금 기도실로 이용되고 있다. 송대는 대종사께서 명하셔서 목수가 설계를 해서 지었는데, 맞죠? 이 목수가. 그때 대종사님께서 하나하나 살피고 조경까지 하셨다. 조경도 하신 거예요. 조경. 당시 그곳은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산이었다. 솔밭에서 쉬기도 하시고 귀빈이 오면 접응도 하시는 곳으로 암자처럼 이용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귀빈,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상야노사도 거기서 불법 연구에 관련된 책들을 그곳에서 쭉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송대를 지을 때 매일 같이 나오시어 학원생들을 추력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다 추력, 특히 이제 공동 추력에 나오지 않은 학원생은 거명까지 하셨다. 안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 대중이 듣게 하시고 본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다. 정원을 만들 때 그 앞에 보면, 지금 가보면 앞에 정원이 있어요. 자, 이거 아셔. 이게 대종사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아셔야 돼. 정원 있습니다. 그 정원을 만들 때 대종사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자리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줬다는 게, 이 돌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현재까지도 대종사님께서 놓으라고 하셨던 자리에 돌들이 놓여 있음을 본다. 그러게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리 놔라 저리 놔라 놓은 것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죠. 이게 뭔가 한 게 아니라 알면은 스토리가 되죠. 어느 날 굉장히 큰 돌을 대종사님이 지시에 따라 김정용, 나와 오치훈, 안수근 등 넷이서 들기까지 했는데, 놓으라고 하신 곳까지 옮기기가 어려웠다. 이게 넷이 끙끙거리고 옮겼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는 소리죠. 지금 이게. 이때 송제국 씨가 번쩍 들어 옮겼다. 송제국 씨는 정산종사님 집안분으로 키도 크고 건장하셨는데
추력에 잘 나오지 않고 숨어서 좌선에만 전념하여 있다. 이분 좌선에 재미가 붙여갖고 어디 이제 공동 추력 나오라 그러면 어디 이제 숨어서 좌선하고 계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예요. 이분이. 예.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분이 우리 넷이서 힘들여 하며 옮기려던 돌을 저리 비키시오. 치시오. 저리 이제 나와라 이거지. 그리고 하면서 혼자 들어 대종사님께서 놓으라는 자리에 놓았다는 게 여럿이 끄끄거리던 거 혼자 욱 들어갖고 딱 놨다는 거예요. 제국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이 제국이 저놈 꾀부리고 안 하더니 저렇게 잘하는구만 하셨다. 대종사님이 뭐라고 또 칭찬할 때도 칭찬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밉다고 해서 계속 미워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번 미워지면 끝까지 밉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요. 미울 때 밉다고 놓고 또 굉장히 또 칭찬. 송대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휘하시고 감역하여 지으셨는데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열반에 쓰셨다. 얼마 사용 못하고 열반에 쓰셨다는 거죠.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 건물이 된 송대를 둘러보면 당시 대종사님의 성체가 그대로 그려진다. 야, 이분들은 막 그림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희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겠죠. 근데 이 글을 읽어봐도 느낌 있죠? 이게 이런 글들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자,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도 제가 좀 써놨어요. 여기에. 그러면 자, 대종사님께서 이 송대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하냐, 나도 좀 한가해야겠다, 별채 지어놓고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좀 그를 목적으로 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런데 후일 송대는 대종사님을 돌보는 노전 역할을 하게 되어 기도인들이 즐겨 찾는 기도 장소가 된다. 노전, 뭔가 지키는 그 건물이죠. 뭔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 같은 어떤 그런 건물, 노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송대를 가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대종사님 성탑을 지키고 있는 이 송대처럼 우리도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 대종사님의 대각의 그 모습을, 대각을 모시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겠다. 송대를 보면. 또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총대를 보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3칸, 계량 한옥이라 알고 있어요. 3칸. 조그맣게 이렇게, 암자 형식으로 진 거죠. 암자 형식 집은 방이 안 크다는 소리잖아요. 안에 가면. 여기서 기도 해보셨나요? 그래서 주로 그 옛날에 우리가 지금 그때 법인 기도단도 송대에서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대종사님하고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닌데 그 뒤에 이 건물에 송대 정산종사님이 열반하시고 정산종사님 이제 화장하시잖아요. 화장해서 그 유해를 한 9년간인가 그곳에 모셨어요. 그곳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산종사 성탑이, 구성탑이 지금 원불교 박물관, 지금 소태산관 앞에 처음에 보이는 부분,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거기 절 한번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저쪽 보고 절 한번 하고, 영모전 가서 또 영모전 지나서 절 한번 하고, 그래서 항상 왔다 갈 때 절 2번씩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있는 정산용사님 성탑 있는 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근데 이 건물이 이 송대에서 정산용사님 때 원강사의 현판을 걸게 돼요. 제가 이 원강사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원강사 편집실을 두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인쇄소는 제가 지난도 말했지만, 지금의 종법원 자리에 있는 옛날 산업부가 있었던 창고, 도서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인쇄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못 찾았고 그냥 왔는데, 그 건물에 대한 사진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원강사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원강은요 초기 교단에 월말통신, 월보, 회보를 이어서 한 거예요. 이어서 그 정신을 이어서. 근데 크게 얘기하면 처음에 월말통신은 묵사본이에요. 베끼는 거 이렇게 종이 묵지를 한 막 3-4장씩 놓고 위에다 한 번 쓰면은 몇 부씩 써진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 월말통신은 뭐 많이 해봤자 4부 5부, 6부인가? 하여간 5부 내외 정도밖에 찍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현재 남아있다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왜 남았을까요? 구타원님이 계셔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한번 손에 들어가시면 계속 보관하시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프린트판. 옛날 말로 하면은 등사판. 이렇게 이렇게 판에 긁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 이 등사판으로 시험 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문제 내면 문제집마다 그 글씨체가 틀려. 입 잘 써주면 내가 시험을 좀 잘 보고 이게 뭔 말이시면이지 이게 잘 안 찍히면 내가 시험을 잘 못 보고 등사판이 있습니다. 프린트판. 그리고 이제 회보 시대에 와가지고 활자판. 인쇄판이죠. 인쇄 이렇게 바뀌죠. 이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그 월말통신, 월보, 회보. 그러니까 월말통신은 처음에 묵사본이었다가 그 다음에 월보로 바뀌면서 프린트판, 등사판으로 바뀌었다가 회보로 넘어가면서나 활자본이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초기 교단에 많은 법설로부터 해서 법설, 감각감산, 의견, 처리, 문목, 초기 교단에 우리가 현재 대종사님 제세시를 이만큼이라도 아는 것은 그때 기록해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원기 13년도에 일대를 마치고 앞으로 대종사님 말씀을 기록해야겠다. 또 우리들의 활동, 공부담을 기록해야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기록정신. 지금도 하나요? 이어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정산용사님 전쟁하고 전쟁이 아니라 일제 하고 일제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은 친일, 황국 이걸 해야만 돼. 그러니까 스스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이제 해방 이후에 원강을 원강으로 이제 회보가 휴관된 지 9년 만인 원기 34년, 1949년 4월에 정산종사의 유시를 받들어 교단 기관지인 원강사가 발족되고 그해 7월에 원강이 창간되는 거예요. 그 편집실이 송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원강지광 편조 시방 이 휘호를 내리죠. 이게 일원의 빛이 시방에 쫙 편만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간행물 이은 원강의 편집실을 둔 송대는 교단의 출판 역사의 소중한 문화성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단은 기록하겠다는 이 정신을 계승한 곳이기도 해요. 제가 요걸 하나 갖고 왔는데 처음에 해서 1호부터 5호까지인가 거기 송대 거기서 원강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는 거죠. 송대에서. 근데 이제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또 중간에 이제 또 잠시 쉬는데 여기 보면 그 원강 이렇게 있어갖고 냄새가 좋아요. 항상 여기 보면 냄새 이게 옛날 종이 냄새 참 어쩌다 보면 내가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그런데 좋아요. 여기 보면 옛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만져보면 참 좋아요.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있다. 옛것에 참 그 좋은 면이 있어요. 가끔씩 봐요. 이거. 자, 지금 저희들은 기록을 하나요? 우리가 송대를 가면 이렇게 초기 대종사님께서 월말통신 월보 회보로 정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지가지 내용, 앞으로 연구 많이, 제가 그래서 교고총괄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월말통신 월보 회보 기록을 모아놓은 그 책을 교고총괄이라고 하니까 교고총괄학을 해야 돼. 심지어 사업보고서라 해서 매년 사업 1년간 했던 것을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게 차곡차곡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종사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아는데, 이걸 그 정신을 이어서 현행 원강지 있죠? 지금 원강지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초창기는 교당 기관지로서 대종사님 또 정산용사님이 이어서 하는데 그 장소를 송대에서 편집실을 두었다. 그래서 이 기록정신, 문화정신도 이어가고, 이곳 그 송대에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 얼마 전에 송대를 지었는데 결국은 그 송대 옆에 대종사님의 성탑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송대를 보면 나도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내가 깨달음을 우리가 채받을 수도 있고, 대종사님이 교법을 우리가 받드는 그러한 마음을 송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